그러면 오늘 금요일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사원대창으로 미팅 시작하겠고요. 사원은 이쪽에 모르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네. 사원대창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이들의 국가에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오늘은 허민종 팀장님 강사스쿨 대신에 다르게 대체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했다시피 스폰서로서 파트너랑 같이 갔을 때는 STP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사업 설명. 그러니까 파트너가 어느 정도 제품 전달도 해보고 조금씩 던져놓은 그런 사업 설명을 하나로 뭉쳐서 스폰서가 파트너 대신해서 사업 설명을 해주고, 제일 좋은 건 초대까지 하는 거지만 초대는 빼셔도 돼요. 네, 초대는 빼셔도 되고 연습해보시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그거 일단 20분짜리 20분 이내로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나와서 앉아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자꾸 옆으로 세고 강의하듯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세 분이서 한 조로 돼서 스폰서 스피치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번엔 두 분은 앞에 앉아 계실 거고, 스폰서 역할 하시는 분은 여기 서서 오늘은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 하실 분은 여기 서시고요. 근데 이분을 바라보면서 파트너의 회원분을 바라보면서 스피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는 지난번에 했었던 키워드 강의, 키워드 다시 한번 다 읽어오셨죠? 읽어오시지 않으신 분은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읽어오셔야 이 앞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읽어오신 분. 읽어오셨고. 소품 사장님. 그러면은 사장님, 세분 사장님 안 읽어오셨어요? 은사 사장님 안 읽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새 사장님은 키워드 그거 앞에서 읽는 키워드 강의 하실 거고요. 그리고 김선웅 사장님 혹시 읽어보셨죠? 네. 읽어는 보셨죠? 네. 그럼 이 세 분 하시고 나서 사장님도 하실 수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뭘 하냐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키워드를요,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그 문장으로 딱딱 끊어서 써놨잖아요. 이거를 그냥 말하듯이 조사만 붙여가지고 약간 말하듯이 쭉 읽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네,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살 안 붙여도 돼요. 네. 본인 의사에 따라요? 붙이고 싶으면 붙여요? 네, 붙이고 싶으면 붙여주셔도 돼요. 근데 안 붙여줘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뼈대를 내가 완전히 알고 완전히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키워드 강의의 가장 큰 취지는 이 뼈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야 되지, 뭐 다른 것도 좋은데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최기본. 네. 그래서 이 뼈대를 숙지하는 게 이 키워드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셔도 돼요. 자신이 없으시면요, 그냥 조사 안 붙이고 딱딱 끊어서 이것만 읽어보셔도 돼요. 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네, 그렇게 하시는 걸 키워드 강의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스폰서 스피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세 분 먼저 한조가 돼서, 강사분은 처음에 누가 하실 건가요? 사장님이요. 우리 셋이 주 사장님은 맨 나중에 해야지. 두 분이 듣는 거 보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죠.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이 이번에는 맨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분 여기 홍수 사장님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도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서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앉아, 지금은 키워드 강의 아니고 스폰서 스피치. 후원 갔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경호 사장님 지난번에 안 오셨고 김선우 사장님 계시니까 한 번 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거기 잠깐 앉아 계세요? 서 계셔도 돼요. 아니요. 호일러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전달하시는 분은 대부분 나의 지인이에요. 그쵸? 그럼 내가 살아온 인생들을 다 알아. 그러면 내 말을 잘 안 믿겠죠? 예. 내가 정말 사실을 전달하고 내 스폰서를 모셔갔을 때처럼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 말은 안 믿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도 닫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모셔갔을 때, 그게 스폰서였을 때는 가장 좋죠. 근데 스폰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형제 라인이라던가 내 파트너라던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해서 서로 도와주면, 예를 들면 석범철 사장님하고 우리 김지은 사장님하고는 형제 라인이지만 서로 오늘은 김지은 사장님 쪽 다녀주고 내일은 석범철 사장님 쪽 다녀주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근데 호일러의 법칙은 왜 하는가? 결국에는 STP 하러 가는 거예요. 사업 설명. 왜냐면 우리는 무조건 처음에는 소비자를 컨택하잖아요. 소비자 컨택은 1단계예요. 피할 수 없어요. 소비자 컨택을 하기 전에 2단계로 훌쩍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무너져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소비자 컨택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1, 2, 3, 4, 5, 6, 7, 8, 9, 10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를 배우는 거랑 똑같은 게 바로 소비자 컨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쓰려고 글씨를 배우진 않잖아요. 그죠? 결국에 아라비아 숫자 쓰려고 1, 2, 3, 4를 배우지 않아요. 결국에 목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고 배우는 거고, 그리고 기역, 니은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 컨택에서 파트너 사업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비자도 아닌 사람을, 맨 처음에 컨택한 사람을 돈 된다고 돈 벌자고 하는 거는 뭐죠? 다단계. 애터미는 다단계 아니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에요. 결국에는 나의 소비자 회원을 모으는 사업이에요.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에 따른 게 바로 소비자 컨택이에요. 애터미 사업의 기본 개념.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빨리 벌고 싶고 연금성 소득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사업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업자가요, 내가 내 밑에 수천 명, 만약에 1000명이 있다. 이 1000명을, 소비자 1000명을 내가 다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안 하면 소비자는 떠나요. 그래서 연금성 소득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1년, 2년 관리 안 해도 저처럼, 저는 말레이시아 지금 관리를 안 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포인트는 너무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쩔 땐 또 빠질 때가 있어요. 올라와도 그대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대로 계속 관리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사람을 못 찾아낸다면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는 10년, 2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연금성 소득이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10년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독교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 사람을 관리하면 요 사람이 요 사람을 관리하고 요 사람이 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업자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10부장, 100부장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연금성 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이 소비자를
컨택하는 것도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또 컨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사업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근데 사업자는 소비자는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는 만드는 것. 소비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 치약 하나 써도 소비자예요. 간장 하나 써도 소비자예요. 김만 사도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비자 만드는 건 내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업자 만드는 거는 내 역할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찾으려면은 많이 컨택해야 돼요. 많이 컨택을 해야 되고요. 여러 번 컨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컨택하냐? STP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자를 찾으려는데 그럼 STP를 내 소비자들한테는 다 일단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STP를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마음을 일단 닫아요. 내 지인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비자가 나한테 거절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거절을 해도 얘한테 하거든. 그럼 나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얘가 너무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STP를 할 때는 좀 약간 매시브하게 하는 게 좋아요. 강하게. 연금속 소득이에요. 와보세요. 할 말 다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사업자로 나올 사람은 되게 잘 돼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안 시켜버리면은 막상 시키면 엄청 잘하는 사람 많죠. 하기 싫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말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연금성 소득이라는 데 꽂힐 수가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데도 꽂힐 수가 있고 어디에 꽂힐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 다 해봐야 돼. 하고 싶은 말들. 내가 준비했던 말들. 근데 지인이 직접 했을 때는 나한테 바로 직격탄이 와요. 나 너 자꾸 그러니까 소비도 안 할래. 그냥 나 쟤한테 물건 하나 사려니까 부담돼서 못 사겠어.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다른 사람을 모시고 가서 STP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나중에 잡아줄 수가 있어요. 말이 너무 많았지. 제 스타일이 그래. 아니 우리 스폰서님은 사업 설명만 하러 다녀가지고 그냥 하던 말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내가 그걸 좀 완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같이 따라가줘서 STP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잘해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사업 설명을 진짜 잘 못하더라도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더라도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파트너랑 같이 갔을 때는 내가 더 큰 도움을 주면 당연히 좋잖아요. 나한테도 좋고 파트너한테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20분 STP를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20분 STP를 반복적으로 함에 있어서 우리 뼈대 키워드 강의가 온전히 이제 완벽하게 들어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키워드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STP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를 목표를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파트너를 대신해서 또는 형제 라인을 대신해서 말을 잘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STP를 되도록이면 내 소비자들한테는 다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는 아직 치약 하나밖에 안 썼어. 그리고 치약이 좋다고 얘기도 안 해. 얘는 아직 조금 있다가 사업 설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소비를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STP를 듣고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럼 믿을만하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치약이 갑자기 좋게 느껴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비자, 치약 하나 쓰는 소비자, 샴푸 하나 쓰는 소비자한테도 다 STP를 해야 된다. 근데 반복적으로.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10번 하지 않으면 한 번도 안 한 것과 같다. 10번을 10번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10번을 10번 해야 내가 그 사람한테 10번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찾는 사업이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 찾아지는 거예요.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만 잘못했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파트너가 안 나오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파트너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걸 내가 찾아야 돼요. 어떻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업자를 찾을 때는요. 나는 봉사해야 돼요. 저의 큰 장점이요. 제가 최근에 느낀 큰 장점이 있는데요.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너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그랬어? 나는 이 사람한테 얘기한지도 몰랐어. 근데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관리한지도 몰랐어. 근데 제가 단체 문자를 싹 다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잘 까먹거나 아니면 봉사해야 돼요. 내 눈앞에 누군가를 보잖아요. 얘한테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애터미 전문가가 아니세요. 저 또한 애터미 전문가가 아니에요. 누구도 회장님도 애터미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걸 탁탁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냥 내가 봉사다 생각하고 내가 자신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연금성 소득이 자신 있다? 그러면 연금성 소득 때. 그리고 제품이 자신 있다? 제품이 좋고 싸니까 재구매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면은 자신 있는 말도 늘어나겠죠. 예, 지금은 요 말만 자신 있어서 요 말만 하고 다녀도 세미나에 계속 참석하고 미팅에 계속 참석하고 또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자신 있는 말이 또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이 네 가지 말 중에 오늘은 1번이다. 오늘은 2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은 1번 얘기하는 날. 그러고 오늘 막 20명 만나가지고 1번만 딱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STP 중에.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을 잘하는 거고요. 빨리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은 잊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스폰서의 역할, 결국에는 STP를 위해서 호일러의 법칙을 하는 거거든요. 제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품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막 다 같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감동받은 제품이 샴푸랑 치약밖에 없어. 근데 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감동 못 받은 분들을 얘가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호일러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그냥 같이 만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진짜 마음 먹고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마음 먹고 갔을 때는 무조건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이 사업 해봐라라고 하면 안 돼요. 해봐라 아니고요. 와봐라, 알아봐라. 요거는 돼요. 근데 요거도 사실은 요 알아봐라는 세모예요. 알아봐라는 말이 해봐라는 말하고 똑같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줘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판단해서는 이거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이야. 리스크 없는 사업이야.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알아봐, 해봐. 이것보다 이거는 진짜 해보라고 부담 주는 거는 금기어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준비된 사업자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업자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업자를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봐라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와봐라는 좋은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STP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STP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크게 말씀하세요. 세미나. 네, 초대. 그쵸. 세미나 초대. 예. 그게 궁극적인 이유예요. 여기서 STP를 스폰서가 STP까지만 딱 하고 빠지고 초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폰서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스폰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지. 근데 저 얘기가 다가 아니야. 진짜 너무 좋은데 내가 말을 다 못하고 스폰서 분도 말을 다 못해서 안타까워. 이번에 토요일 날 세미나가 있는데 네가 한번 와서 들어봤으면 좋겠어. 네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봤을 땐 네가 더 판단을 잘할 것 같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볼 수 있게끔. 어쨌든 목표는 초대다. 내가 사업 설명을 쫙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궁금증을 없애버리면 세미나에 안 오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까지 이 사람이 정말 괜찮고 좋은 사업이구나 편견을 깰 수 있을 정도까지 사업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해서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요게 바로 스폰서로서 파트너 후원을 갔을 때 하는 가장 큰 목표예요. 제가 그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폰서의 역할은 사람 몇 명 붙여주고 포인트 몇 포인트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의 역할은요. 물론 사람을 붙여주고 그러면 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더 큰 목표는요. 스폰서가 사람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쭉정이야. 아니면은 관리를 꾸준히 안 해. 그럼 이 사람 붙여놓으나 마나예요. 그리고 스폰서가 뭐 포인트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내려줬어. 일회성이에요. 우린 자동으로 포인트가 올라와서 자동으로 내가 수당을 받는 연금성 소득자가 돼야 되죠. 오토 수당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스폰서가 몇만 포인트 내려주는 거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스폰서의 가장 훌륭한 역할은 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관리를 해줘서 이 사람들 중에 빨리 사업자를 같이 찾아줘서 독립적인 사업자로 같이 키워주는 게 가장 큰 스폰서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훌륭한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설명을 해줄,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해줄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분도 스폰서가 파트너 한 명, 그 회원 한 명 달아주는 것보다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 자회원, 우회원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 같이 관리해주는 거에 대해서 더 큰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P가 얼마나 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취지는 이거고 그러면 이제 주경 사장님 이해하시겠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김준 사장님 나오셔서 그냥 예를 들면은 사장님이 역할을 지원하셔도 돼요. 사장님이. 왜냐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주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주 사장님의 그 젊은 쇼핑몰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목사님 딸 아니야. 사모님? 목사님이? 네, 목사님 딸. 목사님 딸, 목사님 딸. 성은이 성은이? 네. 그래서 성은이. 주 사장님 따라서 이제 같이 단거를 한번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15살. 25살.